2025년 꾸준히 사 모아갈 수 있는 ETF 3가지. 첫 번째, 양자 컴퓨팅 관련된. 두 번째, 비트코인과 관련된. 세 번째, 금 ETF인. 꾸준히 사서 모으시면 와, 내가 장기 투자를 잘 했구나 생각하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최근에 제가 절대 안 파는 시리즈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는 스윙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많은 똑띠님들은 꾸준히 우직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 꾸준히 사 모아갈 수 있는 ETF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ETF는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ETF입니다. QTUM인데요. 이 QTUM, 요게 지금 현재 양자 컴퓨팅 ETF의 약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양자 컴퓨팅이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큐 대신 리게티 컴퓨팅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11월 말에 제가 미리 준비하는 트럼프 2.0 특강 때 제가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하나의 섹터로 양자 컴퓨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저평가된 리게티 컴퓨팅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리게티 컴퓨팅이 1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거의 10배가 뛰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루에 10%는 기본이고요. 40%까지 오르내리락 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젠슨 황 CEO가 아직까지 양자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한 15년은 걸린다, 이 발언 이후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라이언하트가 아닌 쫄보, 가슴이 콩떡콩떡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QTUM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레터에서 리게티 컴퓨팅 후속주로 QTUM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QTUM의 특징이 뭐냐면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특정 기업에 치우친 게 아니라 섹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국가까지 다 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썸포트에서 지금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할 건지 지금 현재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QTUM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양자 컴퓨팅 개별 종목이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거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QTUM이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 비중, 이런 것들은 제가 어썸레트에 자세히 썼거든요. 간략하게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NVIDIA도 들어있고요, TSMC도 들어있고요, AMD도 들어있고요, 구글도 들어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개별 종목들이 너무 무서워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QTUM에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실 거예요. 2025년 가장 픽으로 QTUM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그동안의 AI 발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는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저는 엔비디아 대신 브로드컴을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최근에도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주가가 더 좋거든요. 특히 중국의 추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앞으로 AI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거는 꾸준히 사서 모으시면 언젠가는 와, 내가 장기 투자를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ETF는요,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아마 똑띠님들께서 와, 비트코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코인베이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시대의 흐름, 시장의 흐름에 맞는 투자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바이든 정부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하고는 완전히 컬러가 다르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를 강조하는 정부이고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서서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TF 역시 비트코인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ETF 다들 아시겠지만 BITO, 비토라고 할 수가 있죠. 이 ETF는 최초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이고요. 비트코인에 현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선물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살짝 좀 아쉽기는 한데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약간 시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이 오르면 선물과 연동되어 있는 비토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동되어 있지만 선물 계약이기 때문에 현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일단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데 새롭게 계좌를 만들고 난 이후에 별도의 앱을 통해서 또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관리가 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ETF로 주식처럼 한 번에 보게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4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레터에도 쓰고 직접 비트코인 거래를 업비트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 제 코인 수익률이 15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시로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묻어주는 투자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를 매일 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투자보다는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거나 안 그러면 비트코인 ETF, 비토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간접 투자를 하는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숏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버스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BTI라는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롱숏 투자를 ETF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 분들은 숏 포지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이 ETF 투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코인베이스나 비트코인 ETF, 비토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2025년 앞으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은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ETF도 2025년에는 꾸준히 사서 모을 만한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바로 금 ETF입니다. 어썸포트 내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대표적인 게 배당 리츠주, 두 번째가 금 ETF인데요. 1월 초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계좌의 수익률을 지켜줬던 게 바로 금 ETF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걸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시장 변동성의 계좌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각각의 다 역할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QTUM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지만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이거든요. 하지만 금
ETF 같은 경우에는 계좌의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썸포트의 금 ETF를 편입하고 난 이후에 수익률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ETF 같은 경우에도 계좌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어썸포트 내에서는 금 ETF가 약 5%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중이 낮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별 종목치고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계좌의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금 ETF 같은 경우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세계 최대 금 ETF인 GLD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오래된 금 ETF이고요. 이 ETF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을 직접 사서 보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금의 시세와 연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고 굉장히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운용사가 조금 다릅니다. 블랙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IAU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조금 적지만 GL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GLD 한 주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IAU를 대안으로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25년에 똑서미가 주목하는 ETF 3가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양자 컴퓨팅 관련된 QTUM이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과 관련된 BITO고요. 세 번째, 금 ETF인 GLD였습니다. 딱 보시면 두 가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ETF였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추천드렸던 금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한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으로 수익률을 방어하는 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 전망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투자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과 채권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자산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오히려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MMF에 넣어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채권은 일단 어썸포트에 포함하지 않고 추천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이 독디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